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의론과 함께 하셔야죠.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도 매일 행정법 가셔야죠. 습관처럼 하셔야 실력이 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상승하려면 오셔야 돼요. 오시고 멀리 더 멀리 자 많이 알려주세요. 자 일단은 매일 행정법 수요일 9월 11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4년 구문 7급 문제 아우 좀 지문도 길고요. 사안을 하나의 개념 문제를 묻거나 판례 결론만 묻는 게 아니라 조금 깊게 묻거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물어요. 자, 그게 7급 문제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볼게요. 영업의 양도와 제재 사유의 승계. 자, 요거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만 제재 사유의 승계 또는 승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승계. 자, 이게 승계 파트에서 나오는 거는요, 결국 영업을 허가하고 영업을 끝내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의 영업의 성질이 이렇게 나오죠. 이 영업의 성질이 대인적이다, 대물적이다. 자, 그 다음에 혼합적이다. 이렇게 쓰는 성질을 가는 거. 혼합적인, 대인적인 성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 의사 아시죠? 의사는 병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무원직이라든지 또는 의사 같은 자격 면허, 이런 면허를 가진 자, 대인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 또는 각종 면허, 면허, 자격증, 뭐 이런 것들, 자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면허, 공무원, 아버지 어머니 의사라고 해서 자녀분도 당연히 의사인가요? 아버지 어머니 공무원이라서 자녀분이 당연히 공무원이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고 또 대인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표현을 같이 씁니다. 일신 전속적 성질을 가졌을 때 우리는 대인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이행강제금은 본인이 이 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본인이 싸우지 않으면 이건 상속도 안 되고 승계도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그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부과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본인만 할 수 있는, 그래서 대인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면 본인만 할 수 있고 부모님만 의사고 부모님만 공무원이니까 이건 승계나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당의 영업의 성질이, 국가가 주는 영업의 성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허가의 성질이 또는 이렇게. 또 대물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물건에 관한 효과, 물건에 관한 영업을 해준 거야. 이게 왜 발생했냐고요? 사람에 대한 영업을 허가해 주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한테 그 영업을 팔거나 또는 그 사람이 그 영업을 안 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하게 됐을 때 그 영업을 잘못했다 해서 제재를 하러 가니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제재를 못 하는 거야. 그럼 계속 그 사람은 이름만 바꾼다든지 바지 사장만 더 놓고 영업을, 불법 영업을 계속하게 되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물건에 대한 허가를 해준 거야.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석유 판매업. 자, LPG 충전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스 충전, 가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꾸 불법 영업을 하고 사람 이름만 바꾸니까 불법 영업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물건에 대한 효과를 주니까 주인이 바뀌든 말든 그 물건이 잘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효과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대물적이에요. 석유 판매업이라든지 LPG 충전소, 건설업, 건축업 이런 것들 대부분이 그래요. 건축 관련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물적 성질을 가진 게 일반적이에요. 건축업가. 그래서 그건 건물 자체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물적이니까 주인이 누구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팔고 사고 해도 승계가 됩니다. 상속이 됩니다. 이건 상속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건물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상속되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된 거고요. 혼합적은요, 대인적인 성격과 대물적인 성격이, 이런 성질이 함께 같이 부여된 사업을, 영업을 형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올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걸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외워야 돼요. 폐기물 처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업 또는 개인 택시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인 택시는 자가용이 있다 해서 자가용 끌고 나가면 안 되고 개인 택시 영업을 허가받은 자만이 또 운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좀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개인 택시, 폐기물 처리업 이런 것들은 혼합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 혼합적인 성격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요 정도만 외워도 많이 외우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다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나머지 하나는 뭐 솔직히 봐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총포상
이 총포상은 허가를 받은 자만이 허가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총포상, 매매, 거래 이런 것들. 왜 총기 이런 거 마음대로 소유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다? 혼합적 효력. 그래서 대물적 효력을 보면 승계. 하지만 대인적 효력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승인을 얻으면 승인시 그러면 승계되거나 상속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그래서 관할청의 허가 인가를 꼭 받아. 요때 이제 인가라고 얘기해요. 법적 성질은 이렇게 돼야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승계가 된다 할 적에만 승계나 상속이 될 경우에 그러면 승계나 상속이 되면 뭐가 승계되는데요? 사유도 효과도 승계된다 이렇게들 다 암기를 하십니다. 사유도 효과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 전 주인이 양도인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아직 제재가 안 떨어졌어요. 근데 양도인이 그 사실을 몰래 숨기고 양수인에게 이거를 이렇게 영업을 전가한 거죠. 영업을 판매한 거죠. 매매했을 때 매매. 문제는 이렇게 혼합적이라든지 또는 대물적인 성질을 갖는 영업은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양수인이 관할청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될 의무가 생겨요. 여러분 아파트나 주택 거래할 때 어떡합니까? 살 사람이 가서 등기 떼어보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대물적 물건이게 관할청에 가서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관할청에서도 이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한 게 A청의 관할 사무였고 얘는 B청의 관할 사무다. 그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갖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사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 성급하게 산 거야. 그랬을 때 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양수인에게 뭐다? 제재가 가능하다는 거고, 가능하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문제는 이 사람이 벌써 이 과거에 두 차례 적발된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적발된 경력이 있더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내가 양수를 하고 나서 내가 위반을 했을 때는 처음 걸린 게 아니라 이걸 합쳐서 세 번째 3차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당연히 사유만 승계하니까 효과도 승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최근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양도인이 불법 행위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받았죠. 불법 행위를 해서 영업을 하면서 보조금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영업 보조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양수인이 이 사람이 불법 영업을 하면서 보조금까지 받았다는 걸 모르고 그냥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받았다는 거죠. 지급을 받았다. 그럴 때 이 보조금을 환수할 적에 받은 사람한테만 환수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받은 건 이 사람이 받은 건 이 사람인데 양수인 보고 양도인의 전에 받았던 걸 다 토해라. 이건 너무 심했죠. 이 보조금은 이후에 받은 보조금만 환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전에 받던 양도인이 받은 보조금까지 토해내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 판례가 최근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뭐 최근 판례기도 한데 뭐 그러니까 그 행정법에서는 최근 판례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진짜 24년 23년 아니에요. 뭐 20년 15년에 있어도 최근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의 양도 제재 사유의 승계에 관한 판례 내용 가장 적절치 않은 거. 불법 증차 요 사건이었어요. 불법 증차 실행한 운송사업자의 양수인에 대해서 양수인이 지승계 전에 이 전이 아니라는 거야. 양수인은 양수 이후에 받은 불법 보조금만 요것만 토해내라 해야 되는데 전에 받은 불법 증차에 관한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명을 할 수 있다.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승계가 된다 해도 이전에 받았던 사람은 받았던 사람한테 받고 이후에 받았던 것만 양수인한테 받아라. 이게 어려운 판례였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건축법상 위반행위에 대해서 건축주택에 대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 이거 일신전속적인 거 아시죠?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망했다, 그 사람이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상속이나 승계가 안 돼요. 그래서 납부문은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 맞잖아요.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를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 결정은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당연무효. 오케이. 3번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이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 종전의 석유 판매업자 대물적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제재 처분에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사업정지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아까 그랬죠. 사유도 승계되고 그다음에 효과도 승계된다. 사유승계.
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4번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 사업 면허의 취소 사유. 아니 운전면허 취소하고 운송 사업 면허는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면허예요.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지 운송 사업 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면허 취소 사유가 운송 사업 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건 벌써 잘못 전제를 만든 거죠. 운송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으로 인해서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위법하다. 맞아요. 이 판례 솔직히 말해서 다 중요한 판례예요. 특히 4번 판례도 중요한 판례예요. 운전면허하고 운송사업면허는 다른 면허예요. 운전면허는 경찰청에서, 하지만 운송사업면허는 이건 영업에 관한 문제잖아요. 운송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청도 다르고 면허도 다른데 사유가 다른데 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보셨죠? 그럼 내일도 가시고 모레도 가시고 자 쭉쭉쭉쭉